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어, 한국에서 계신 분들과 함께 연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지난 몇 년 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를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정신건강과 웰니스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브리즈 무브먼트이고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구와 관행을 좀 제공을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야를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 심신 연결성을 좀 더 증가를 시키고 또 이런 트라우마에 기반한 구체화된 실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웰빙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어, 자기 관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좀 건강하게 본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감정이란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더 주관적인 부분, 결국에는 이게 감정을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는 생리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몸이 이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 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면서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이런 연결성, 정말 끈끈한 연결성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연민이라는 것은 치료자와 피치료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등한 관계이고 자신의 어두움을 잘 알아야 타인의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인간성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연민이나 동정심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펠마 쉐드론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좀 청년 세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웰빙이라든지 웰니스 그리고 정신건강 문해율을 좀 더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생태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부모, 동생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인으로서 다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개개인적인 정신건강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보다 후세대가 우리한테 와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만 아, 너 왜 그래? 그거 그냥 다 지나갈 거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해야지 그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그런 실천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 테라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개인들이 그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생리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실천 과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정리를 하고 시각화를 하고 스스로를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신체에 대한 스캐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개개인들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정신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살 기도라든지 아니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 또한 남에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기반을 해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영화를 오히려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MHFF를 이 영화제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영화를 활용을 해서 촉매제로서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나 담론을 시작을 하고 더 사람들에게 이해도를 높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창작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각각 영화나 패널에 대한 특정 유도 문안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깊은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사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논의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화 패널에 대한 특정 리소스를 봐서 그냥 이 사람들 또한 그냥 패널 때 와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먼저 숙고를 해보고 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2020년 정도, 2021년도에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제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틀어주십시오. Thank you. People with mental health issues are dangerous. They don't have any It's skills. really Nobody hard. understands. Given They call me crazy. responsibilities, you need to stay away. They make me feel so from someone who lives uncomfortable. near them or with Nobody them. wants to be around me. Stigma gets in the way of people seeking help early, as well as getting on that recovery journey and staying on the recovery journey. The Singapore Mental Health Film Festival being the first of its kind in Singapore is a great start, but it's also a topic that multi-stakeholders need to be involved in, whether from government to corporate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is is an issue that affects everyone around us. This festival is about challenging the stigma of mental illnesses through films, workshops, and panels. It takes a village, and it's everyone's business. We all need to come together. Dealing with these issues is a group effort with your family, friends, peers, and the individuals, and we've got to support them and create strength for them. A film festival like this, focusing on mental health, can help members of the public be more open-minded, acquire more information, more knowledge about other people who are not like them. I think can foster greater empathy among society. We can become a more socially inclusive society.
mental illness is invisible, Lynn. You don't think about these things until it hits you, then you go, what do you say? I just want to say that you matter. This is not going to be an easy journey. It's not your fault. It's very important to open up in conversations and to speak out about it. An event like this is extremely critical. Often people feel there's a lot of stigma or negativity talking about it. And I think we need to bring these issues to the open. Towards the end of the film, there's also the panel discussion where people can discuss openly about some of their fears. And it is through discussions like that that allow everyone to have an opportunity to clarify what are some of the misconceptions and what are some of the realities. There is a force which didn't exist 10 years ago. Help is available out there. There are other people that are going through similar experiences. You are not just this small person in your own world. We are big people connected to the wider universe. Have more empathy and journey with them and accept them and help them succeed. You know, just wanting to be there because it's wonderful and I love you. In the end of the day, we're all the same. We're all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goals, drives, needs, and it teaches us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re not different from us. 네, 잘 들렸다니 다행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2019년에 영화제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공모전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제와 관련된 건강영화제와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제를 활용을 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었고 또 안전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단 90%의 참석자들이 이 영화제가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다 대면 회의로 했었는데요. 피전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무언가를 다 적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에게 익명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했었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사람 옆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에서 좀
제공을 했던 겁니다. 71.23%의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의 순간에 도움을 청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하고 89%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스스로 좀 돌볼 수 있도록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가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축제에서 영화제와 영화 그리고 패널뿐만이 아니라 워크숍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어려움, 트라우마에 관련해서 정보력을 얻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리소스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79%가 이런 통찰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고 65%가 도구나 리소스에 대한 팁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 때 일부 사진들이었고요. 패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즌홀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술 플랫폼이 있는데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한 8개, 9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210좌석 정도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19년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다 매진이 됐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제로 할 수는 없었는데 올해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고자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온라인 스크리닝으로 바꿔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함께 도움을 주셨었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청년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세대를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저희는 이 SMHFF 단편영화 청소년 공모전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영화 제작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워크숍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숍 일수를 다 채운 다음에는 그 축제와 맞춰서 영화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별된 일부 패널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살 예방, 그리고 치매, 젊은 층 치매 환자들을 위한 케어 등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작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패널에서 이렇게 대회 이후에 다양한 강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두 번째로 보셨던 영상이었고요. 결국 이런 청년 대회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본다면 저희는 일단 청년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약간의 게임처럼 정신건강이나 치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뉴욕시의 정신건강 영화제와 또 다른 영화제 하나를 가지고 함께 파트너십을 했었는데 캐나다와 미국 내에서 영화의 스크리닝을 하면서 좀 더 국제적인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청년대회 같은 경우 국립청년위원회와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상금이 있었는데 1등은 3,000달러, 3,000 싱가포르 달러, 2등이 2,000달러, 그리고 3등이 1,000달러를 상금으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하고자 했었냐면 이런 청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89%가 정말 본인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68% 같은 경우 이런 영화제 그리고 대회를 통해서 정신건강과 치매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89%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신건강과 치매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치는 67%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배제가 되고 채널 뉴스 에이샤와 라디오 쇼에서도 나가서고 영화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에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는 브리즈 무브먼트 같은 경우 2020년에 저는 이것을 작년에 하나의 NGO로 등록을 하고 또 저희 브리즈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야를 좀 넓히고 자기 조절 능력을 인식을 하고 치유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과 정부 기관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